제가 받은 질문들, 고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고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답이 없다. 진짜 내가 했던 고민들을 다들 하고 있구나. 제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꼬인 상황을 저도 풀어낼 마법 같은 기술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기만 해도 PMPO 분들에게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힘을 더 내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구나 등등의 옵션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발자들의 경우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풀고 싶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은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고 마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보통 테크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설득력이 약한 경우가 있어서 좌절하기 마련인데, 설득력이 약하다. 어떻게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도 진짜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냥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개발자들, 저도 개발자 출신이고 공대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도전의식. 그러니까 이게 그냥 코드를 줄줄줄줄 그냥 짜서 뭔가 출력이 딱 나오는 것보다 뭔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성취, 그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도전의식이나 어떤 승부욕, 성취감이 없으면은 일하는 데서 좀 약간 쾌감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봤을 때 문제의 크기가 이만한데 이 정도 되는 솔루션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 문제를 할 때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데 아키텍처 자체를 바꾼다든지 확장성을 고려, 물론 확장성 고려는 나중에 시스템적으로 좋은 게 있으니까 마냥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기는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다 트레이드 오프이긴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상황에서 뭔가 완벽한 솔루셔닝을 하려고 하거나 기술적으로 멋진 솔루셔닝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 엔지니어링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테크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설득력이 약한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이 좀 제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부분인데, 테크 기업, 여러분의 기준에서 테크 기업은 어떤 기업이 테크 기업입니까? 시대별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2010년대 테크 기업이라고 하면은 네이버 다음 정도가 약간 메인이었던 것 같고, 또는 3대 SI 기업, 삼성 SDS, LG CNS, SK CNC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IT 기술로 뭔가를 하려는 기업들을 테크 기업으로 불렀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세대가 조금 넘어오면서 2010년대 중반쯤 가면서 쿠팡이 튀어나옵니다. 쿠팡을 테크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제 느낌에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애자일 팀이라 불리는 그 개발자와 PO 중심의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애자일 조직들이 이렇게 있어서 스쿼드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일으켰냐면 각 스쿼드 팀에서 품질을 굉장히 빠른 시점에 오너십을 가지고 올릴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문팀, 결제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 전문성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애자일 조직은 초창기에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비즈니스가 성숙해지면은 통합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만드는 것만 해도 되는 개발의 어떤 포션이 컸다면 이후에는 비즈니스가 커지는 포션 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통합적인 조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쿠팡을 테크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애자일 기반으로 이런 개발팀 중심으로 프로덕트 팀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쿠팡은 초창기에 대놓고 이 개발 조직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도서,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도서 같은 거, 그것도 처음에는 그 애자일 조직에만 줬어요. 그러니까 개발 조직에만 그런 복지를 주고 그 외의 직군에게는 그런 복지 자체를 안 줬었어요. 그래서 누가 개발자가 전체 채널에, 슬랙 전체 채널에 5만 원 도서 상품권이 왜 이번에 안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파장이 되게 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을 우대했다.
자,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성숙해서 이런 통합적인 조직으로 됐음에도 왜 테크 조직이냐? 요 부분이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쿠팡 같은 기업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트래픽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국에 막 1,000만 이상 인구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12시 이전에 주문하면은 다음날 배송된다, 뭐 새벽 배송된다 하니까 그 시간대에 미친 듯이 트래픽이 몰리는 이런 환경. 이거는 개발자들이 푸는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들이고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가 성장할수록 트래픽을 잘 다루는 확장성에 대한 이슈가 생기니까 개발에 대한 니즈가, 물론 이때 이 이전 시기 에자일 팀이었을 때 뭔가 기능 하나하나 제품을 하나하나 만들던 이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을 때랑 확장성을 생각해서 트래픽을 어떻게 다룰까라는 그 시점에는 중점적으로 보는 파트가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여기서는 뭐 개발이었다면 여기서는 인프라의 확장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쿠팡이 테크 기업이고, 그 다음에 쿠팡 다음에 저는 이제 세대를 어떻게 보냐면 네카라 쿠베, 다음이 카카오로 됐으니까 네카라 라인 있고, 네이버 라인 이쪽 약간 유사 라인이고, 네카라 쿠베, 여기 네카라 쿠베 나오는 배달의 민족,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 쿠팡하고 비슷해요. 처음에는 이제 중요하게 개발이 되다가 추후에는 이거 배달의 민족도 트래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도 되게 트래픽이 굉장히 민감한 게, 한 번 지나간 식사 시간은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저녁에 밥을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그때 트래픽이 터져서 시스템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날의 저녁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점, 저녁 시간대를 놓치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트래픽이 되게 중요하죠.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쿠팡의 초기 개발 인력들이 배달의 민족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제 지인들도 이렇게 좀 많이 넘어갔고, 네카라 쿠베, 그 다음에 당토야 뭐 이런, 당토야까지 보면은 당근, 토스, 야놀자 쪽으로 여기로 많이 넘어갔고, 이렇게 쿠팡에서도 넘어갔고, 또 토스 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갔고, 결국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테크가 필요한 그 시점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초기는 그냥 뭐 난리가 납니다. 그냥 파운더가 있어가지고 CTO 한 명 영입해가지고 뭐 확장성이니 아키텍처니 생각 안 하고 미친 듯이 때려박아서 만들어요. 왜냐면 PMF 찾고 매출 올리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막 칡덩굴처럼 막 뿌리가 꼬여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차세대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거를 뭉쳐서 뭔가 레가시 취급하면서 여기서 새롭게 세일을 하든 구조를 잡아가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어쨌든 그런 대규모 개발건들이 필요한 시점에 개발자들은 그런 업무가 필요한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자들을 보통 그 디지털 유목민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쿠팡에서 개발자들 막 해서 초기에 이제 풀을 막 뜯어먹고, 쿠팡에 이제 뜯어먹을 풀이 없어지고 비즈니스 가이들이 들어오면서 그 막 외국인들, 중국인, 인도인들 들어와가지고 막 되게 막 위세를 떨치고 하니까 개발자들이 못 견디고 이제 넘어가고, 그럼 배달의 민족이 여기서는 할 게 아직 많아. 뜯어먹을 풀이 많은 거죠. 풀을 뜯어먹다가 야놀자 쪽에 풀이 많네? 당근 쪽에 풀이 있네, 토스 쪽에 풀이 뜯어먹을 게 있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그 방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보면은 좀 공통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레가시가 생성되는 초창기 칡동굴 시기, 요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이 개발 고도화라고도 할 수 있고, 개발의 니즈가 굉장히 급상승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요런 시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이거 그냥 모놀리스틱 구조로는 안 되겠다, MSA 만들어야 되겠다, 구조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고, 이런 시점이 되고 나면은 이제 트래픽 관리, 아니면은 장애 관리, 이런 안정성과 확장성의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요만큼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개발로는 어느 정도 할 게 된 거예요. 기능이 짜잘짜잘한 게 새롭게 조금씩 나올 수 있지만 요 정도로면 이제 개발로 할 게 다 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이거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제가 아까 쿠팡은 테크 기업으로 부를 수 있나? 부를 수 있다 라고 해서 근거를 몇 개 들었었죠.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게, 본질적으로 기업은 비즈니스 기업입니다. 쿠팡이 기술만으로 뭔가 하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쿠팡은 이커머스를 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쿠팡입니다. 그럼 비즈니스는 이커머스, 물류 이커머스 뭐 이런 기업인 거고, 배달의 민족도 음식에 대한, 식생활에 대한 플랫폼이죠. 비즈니스는
음식을 중개하고 하는 게 물론 비즈니스 다각화를 하면서 식자재 배송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그런 비즈니스고, 당근도 테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결국은 중고 거래에 대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낸 것. 토스도 기술은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은행이 못하던 은행의 업무를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뭐 그런 비즈니스라는 상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우리의 비즈니스 목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겠죠. 흔히 말하는 반바지에 이제 샌들 끌고 다니던 사람들보다 양복 입고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회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비즈니스가 요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목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다 테크 기업으로서의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질문자가 얘기했던 테크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보시면 요 정도 단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개발이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았으니까 개발자들이 많이 회사로 들어왔겠죠. 그럼 일단 수가 많다. 개발자 수가 많다.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겠죠. 개발자들의 이익, 이해관계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페이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이 약한 경우, 자, 설득력이 약한 경우, PM은 어떻게 보면 요 중간쯤 요 레이어에서 비즈니스의 목표를 온라인시켜서 개발팀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얘들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겁니다. 얘들의 설득력이 약한 경우 당연히 약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질문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런 개발자들이 많은 상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득력이 높고 막 말을 잘하고 말빨이 세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해관계가 걸린 숫자가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좌절하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개발자들이 슬슬 위축되는 시기가 돼요. 여기서 요 시기가 되면 개발자들이 점차 위축되고, 이런 시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발자들이 여기서 일하기 너무 재미없다, 개발하는데 개발 논리가 안 먹힌다 하면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요. 그럼 또 재밌는 게 요 시기에 여기 있었던 개발팀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렇게 상위로 올라오려면은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비즈니스가인 것처럼 비즈니스 얘기들을 하나둘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흔히 보면은 이런 조직의 문제죠. 그러니까 개발자로 성장한 이런 사람들이, 팀장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비즈니스 얘기를 할 때 여전히 개발 논리가 베이스에서 깔린 경우도 많고, 고객 가치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이 회사는 비즈니스를 중시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개발 조직의 탈을 쓴 것 같은 그런 회사로 남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가, 저는 항상 대표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CEO가 여기 있으면은 이 사람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요 단계까지는 개발 조직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런 복잡한 개발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안정기가 찾아오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는 그 디렉션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개발 논리로 뭔가 누군가 설득을 하려 할 때 단호하게 그걸 끊어주고 고객 가치와 비즈니스 논리로 얘기를 해주고 하는 그런 단호한 액션이 필요한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즈가 변화됐고 개발 논리에서 비즈니스 논리가 이제 나서야 될 시점이고, 그러려면 조직이 개발 팀장들이 리딩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조직으로 뭔가 통합이 돼야 되고, 이런 거를 하는 대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이걸 제일 잘하는 조직, 저는 쿠팡이었다 생각해요. 이런 스쿼드, 독립적인 이런 팀들, 스쿼드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합쳐지면서 뭔가 이렇게 단위 기능들을 모아서 그룹 형태로 됐다가 나중에는 비즈니스 위주로 조직을 만들고 그 밑에 개발팀을 합쳐버리는 이런 조직 변화, 그 다음에 이 당시에선 에자일 조직으로 PO라는 업무를 썼다면 요렇게 구조가 바뀌고 성숙한 뒤에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이런 롤로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를 굉장히 잘한 기업이 저는 쿠팡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CEO의 역량입니다. 김범석 CEO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해도도 높고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추진력 이런 게, 결단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해요. 제가 봤던 CEO 중에서는 저는 쿠팡 김범석 CEO가 최고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장판이 벌어지죠.
회사는 비즈니스 논리로 나가야 될 시점인데 여전히 개발자의 수도 많고 입김도 세고 그들은 개발 논리가 우선하고 고객가치, 비즈니스 논리 이런 게 잘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PM이 죽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PM은 당연히 비즈니스 가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위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개발 조직의 수가 많고 영향력이 크니까 내가 설득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제 샌드위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해결책을 드린다기보다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을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이 저도 이제 한낱 개인일 뿐이잖아요. PM으로 회사에 있다는 얘기는 개인으로 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게 내가 대표가 됐을 때는 어떤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 그 다음에 이런 협업에 대한 것들을 최적화시키려면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시기적으로 어떤 조직이 힘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최적화시키느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은 질문에 또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제 채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섞여 계신데 그래도 제 그 컨텐츠를 보는 코어층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코어층은 제가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그 약간 투머치 토커처럼 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강점 역시도 표면적인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를 저도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해서 코어 시청자층에 이 내용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영상은 마칠게요.